자, 다음에 그 YTN이 오랜만에 좋은 뉴스를 내가 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 정말 아유씨 욕하지 말아야지. 심하다. 아, 그치? 네, 심하다. 이재명 후보는 왜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나? 왜 지지율이 안 나오나? 요걸 팩트 체크를 했던데 정말 잘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호남에서의 지지율, 실제 선거의 득표율이 아니고 지지율. 그 당시에 11월 첫째 주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63%쯤이 대충 여론조사 평균이란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18대 때 37.0이었어요. 근데 왜 역대 선거에 비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안 나오냐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정동영 후보. 심지어 호남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정동영은 대선 11월 10일 정도에 42.9밖에 안 나왔어.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 11월 16일 날 당시 대선 때 지지율이 42.8밖에 안 나왔어. 이재명 후보는 6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 거지. 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그 지지율이 나중에 대선으로 가면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득표율을 갖고 뇌피셜로 가지고 있다가 그 득표율 뭐 문재인 대통령 10대 61.7, 다음에 18대 문재인 대통령 88.8, 17대 정동영 79.5, 16대 노무현 대통령 92.3 이 지지율을 갖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이재명은 60몇 프로밖에 안 나오니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선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이제 지지율이고 이건 득표율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KBS 해설위원 김환주 씨가 이렇게 물어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역시 똑똑해. 이 질문에 가짜뉴스잖아. 네. 최종 득표율과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딱 팩트를 찔러버리잖아요. 이것은 지지율이고 니들이 생각하는 건 득표율이다. 근데 다른 거에 비교해서도 훨씬 높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 말하고 싶은데 역대급으로 높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TK에서 그 정도 나오는가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지율이라고 말하면은 좀 웃기긴 한데, 이제 보통 과거에 민주당과 저쪽 그 한나라당, 뉴당에서 누렸던 그쪽,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 어떤 그 호남에서 누렸던 지지율과 저 한나라당, 뉴당이 TK 지역에서 누렸던 그 지지율 그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호남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 어떤 그런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TK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야지. 네. 왜 영남 쪽에서는 예전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하면 그게 가짜뉴스 아닌데 네.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게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왜 윤석열 TK 지지율 낮은 게 불안하신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는 KBS 해설위원이 KBS에서 급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죠, 당연히. 받을걸요? 받으면 억대 연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억대를 훨씬 넘어갈 거예요. 심지어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데리고 하는 토론회에서조차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나온 것 이것은 태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설위원은 기자들이 마지막 가는 것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연차가 높기 때문에 연봉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 이 새끼들아.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피력하면 이거는 수수료 아니 수신료? 네. 수신료 절대 못 올려주죠. 오케이 이런 멘트는 좋아. 자 근데 오늘 가세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중학교 때 성폭행설 이런 게 있어. 중학교 때도 아닌데. 소년원설. 소년원설 뭐 이런 게 있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길게 다룰 이야기는 아니고요. 메인스트림이 받지도 않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세연발 온라인에서만 지금 막 돌고 있는 가짜뉴스인데. 이게 핵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관을 하고 도망가듯이 아니 왜요? 아니 그런 단어 좀. 아니 그럼 뭐라고 설명해? 아무리 유튜브가 무서워도 그렇지. 집단 선폭행. 좀. 아니 이게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그런 단어 자체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76년에 안동댐에서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집단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 별 차이 안 나. 지는 뭐. 아니 그런데 그 일이 그 당시 이제 76년은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서 성남으로 간 해예요. 근데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집안이 성남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사를 간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안동댐에서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서 두 개를 갖다 붙인 거네요. 그렇죠. 역겨운 새끼들 진짜.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소년공이라는 것이 소년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을 다녔던 것이 미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교도소에서 안양소년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장으로 차출돼서 소년원들이 공장에 다녔던 그 공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양 소년원은 여학생들이 가는 그렇죠. 곳이네. 여자들만 수용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팩트가 틀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반 도주를 했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집안이 어디로 갔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나요? 성남의 상대원 시장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어느 공장을 이때부터 이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웹자서전에도 나와요. 여러 책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밝혔겠냐고요.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소년원 출신이어서 공장을 다녔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얻는 게 뭐냐면 소년원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남지 않아서 전과 사원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입고사를 치기 전에 고향에 한번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 고향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찾아갈 일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가짜 뉴스인데다가 이걸 퍼뜨리고 있는 게 뭐 가세현 나오는 김용호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안양 소년원은 여성 여학생들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법무부 교화 시설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완전 틀린 거잖아요. 완전 틀렸죠. 그리고 엉망진창이죠. 소년원에 있는 사람한테 소년공을 시키지도 않아요. 징역이 아니에요. 징역이라는 말 자체가 역을 징발한다, 노동을 시킨다라는 뜻인데 소년원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제 명예 변호사로서 한마디 가르쳐 줄게요. 만주 변호사. 성인은 죄를 지으면 성인에 준하는 법을 우리가 봤잖아요. 처벌을 받잖아. 14세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요게 법이 엄중하면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엄중하지 않고 얘는 전과를 안 만들어주고 싶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소년원은 일종의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가둬놓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보호처분. 보호처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그대로 시켜요. 그게 소년원이고 14세 이하부터 10세까지는 소위 말하면 촉법소년인데 요건 뭐냐면 뭔 짓을 해도 법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그러니까 그 요즘에 왜 오토바이 훔치고 자동차 훔치는 그 초등학교 6학년들이 촉법소년 이거 폐지하라고 난리 나잖아. 예. 그리고 10세 이하는 형사적인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세부터 성인 될까지 소년원은 전과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가둬놓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좋은 제도 아니야. 네. 취지로만 보면. 네. 얘한테 사회 갱생에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는데 촉법소년도 폐지하고 소년원도 폐지하고 결국에는 무조건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소위 말하면 보수 우익들이 하는 주장인 거거든요. 네. 파시즘적이죠. 중요한 거는 소년원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나와요. 네,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주말에 보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소년원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었다라고 계속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댓글로 그냥 반박해 주세요. 이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글을 캡처해서 신고합니다라는 글만 적어줘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혐오스러운 게 이 작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진짜 제가 가장 혐오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내부 갈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뉴스를 딱 보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낙연 캠프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사고를 딱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를 유도해서 자기네들은 막말에 마음대로 막 퍼뜨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일부 똥파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마치 이낙연 캠프에서 이야기를 했다. 니네들끼리 싸워라 하고 던져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똥파리들의 뉴스예요. 사실은 지금. 그 똥파리들이 지금 뭐 아직도 지금 남아갖고 저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나.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건이 있었으면은 이재명을 살려뒀을까요? 이렇게 좋은 그 핑계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웹자서전에 보면은 제가 읽은 파트에 이런 게 나와요. 엄마가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는데 야근까지 시킵니다. 그 소년공을. 예. 그러면 새벽 1시 뭐 이렇게까지 끝나면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새벽 4시에 화장실 일 끝내고 새벽 4시에 데리러 와서 엄마랑 같이 집에 가는 장면이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눈물 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 다 믿으시면은 이재명은 악마 중에 악마죠. 없는 사실이고요. 이재명 후보를 좀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할 이야기, 어떻게든지 흠집 내려고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갖고 와서 악마화 시킨 다음에 나머지 조각들을 사실처럼 맞춰놓은 사건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메인스트림의 언론들도 못 받는 뉴스는 완벽하게 가짜뉴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관계부터가 틀린데 이재명 소녀설 이런 거잖아 지금. 이재명은 10대 때 소녀여가지고 여자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소녀가 지금 집단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잖아요. 팩트부터 안 맞으니까 뭐 하나 물면 가짜인 거 알면서 퍼뜨리는 놈들은 언젠가는 콩밥을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콩밥이란 말도 가짜뉴스잖아요. 지금은 콩밥 안 먹인다며. 예. 콩밥은 특식이라며. 요즘은 쌀밥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